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지난 주말에 분원리에서 KDX 휠 시승 이벤트를 했어요. 모르고 있다가 자당 글을 보고 낼름 신청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 돈 제빌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KDX 36, 42, 65 모델과 KDX 50 울트라 모델이 있었는데 당연히 현존하는 휠 중에 최고 스펙이라는 울트라 써봐야겠죠. KDX는 자이언트의 컴포넌트, 의류, 휠의 상위 라인이죠. KDX에서도 울트라가 가장 최상급인데 지금 제가 끼고 있는 휠은 보라 울트라 WTO 60mm 모델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캄파놀로의 최상급 모델이었지만 이제 하이페론인가 머시기가 나와서 최상급은 아니죠. 2년 꽉 채워서 사용 중이니 KDX 울트라와 비교해서 장단점 등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먼저 밑밥을 깔아야 하는 첫 번째, 순전히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이라는 점. 두 번째, 약 5시간 정도 라이딩한 후의 느낌이라는 점. 세 번째, 휠뿐만 아니라 타이어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요 세 가지 밑밥 깔고 리뷰 시작해 볼게요. 5,000원을 내고 8시부터 2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시승이 가능했고요. SNS에 리뷰를 올리면 KDX 양말을 주니까 고객 감동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한다는데 폭풍 비 예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KDX 측에서 휠도 교체를 해주시고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도 깔끔하게 잡아주시고요. 변속까지 잡은 후에 시승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저희 팀 유효한 팀장님이 도사에 올린 번과 시간이 맞아서 분원리 낙타 등을 조져보고요. 유명산도 왕복으로 올라가면서 인터벌, 평지, 업힐, 다운힐 등등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첫 느낌이 어떤지 분원리 초입에서 살짝 인터벌을 쳐봤는데요. 완전 단단합니다. 와, 이거 엄청 딱딱한데? 어이씨, 뭐야 이거? 힘을 그대로 받아줘요. 제가 최상급 휠들을 제법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딱딱하기로 소문난 코리마 MCC도 써봤는데 MCC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빨랐는데요. 지금 사용 중인 보라 울트라 WTO가 살짝 굼뜨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울 타다가 KDX 울트라 타니까 경쾌한 걸 넘어서 굉장히 딱딱하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유효한 팀장님 벙에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KDX 테스트도 할 겸 한 템포 늦게 가속하는데 이미 탄력을 받은 팩을 따라잡는 건 무식한 짓이었죠. 반응성은 오케이, 보울보다 좋을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KDX 울트라가 항속력이 더 좋았습니다. 에어로 스포크의 영향도 있겠지만 타이어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보라 울트라는 지금 훈련 세팅이라 슈발베원 클린처 모델을 사용 중이고 KDX 울트라는 전용 모델이죠. 튜블리스 에어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항속력에서도 체감이 될 정도로 KDX 울트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초반부에 팩이 탄력을 받아 완전히 놓쳤다고 생각했지만 기대 이상의 휠 덕에 초반의 마지막 낙타 등에서 팩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확실히 인터벌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추격하느라 힘을 낭비했지만 곧 이어서 계속 낙타 등이 이어지니까 최대한 앞쪽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실력을 모르는 10여 명의 라이더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잘못 라인을 타면 벌어진 갭 때문에 또 고생을 사서 할 수 있겠죠. 캠 주인인 버거님의 인터벌로 8명 정도로 추려진 팩, 하지만 생각보다 느립니다. 인터벌을 계속 치며 인원을 줄여 고속의 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평지충의 입장에서 같은 자세, 같은 와트를 썼을 때 적어도 10와트는 이득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강하게 리드하며 데미지를 입혀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팩. 네, 이렇게 강하게 리드를 하게 되면 뒤쪽에서도 지금 드래프팅만 하기에도
계속해서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리드를 맡기게 되었을 때 그 전까지의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배반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리드를 하다가 바로 데미지를 받고 팩에 합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리드를 마치고 옆쪽으로 빠진 후에 지금 캠의 주인인 버거님이 리드를 하고 있죠. 그 뒤에 있는 비앙키를 타시는 분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낙타등과 또 평지 인터벌에서 데미지가 누적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총 6명 정도만 살아남았는데 버거님이 로테이션을 넘겼음에도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지금 비앙키를 S웍이었네요. S웍 민트색을 타시는 분이 바로 로테이션을 넘긴 걸로 보아서 합류할 때 인터벌을 버티실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버거님은 여기에서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에 후방 캠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타등이랑 평지에서 인터벌성으로 계속해서 데미지가 누적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합류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제는 5명으로 줄었는데 역시나 파워가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버거님 앞에 분홍색이 저입니다. 지금 페달링을 거의 토크를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낙타등을 대비하는 리드의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저는 여기 KDEX 휠의 반응성에 굉장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택을 해보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은 포지션입니다. 왜냐면 제 앞쪽으로 3명이나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기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제 힘을 다 쓰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가속을 붙이려고 할 때 두 번째 위치하신 분이 지금 갭을 크게 만들어내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위치한 비앙키를 타시는 분께서 저기 간격을 메꾸러 가 주시거나 어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두 번째 분을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뒤쪽을 확인한 다음에 어택을 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은 캠 주인인 버거님이 저를 따라 물고 오는 쪽을 선택하고, 저는 이제 고속의 팩을 소수의 팩 인원을 원했기 때문에 뒤쪽을 확인하면서 몇 명까지 붙여갈지를 일단 정한 다음에 리드의 그 파워를 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맨 선두에 저 캠 주인님 버거님, 그리고 이 버거님의 뒷분이 팀킬의 형민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타셨는데 그 뒤에 비앙키를 타시는 분까지 해서 일단 4명, 지금 여기 에어로 자세를 잡고 페달링을 하지 않았는데도 라쳇 소리도 우렁차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항속 능력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어택 포인트를 노려야겠죠. 저는 KDEX 울트라가 훅리스였기 때문에 좀 거부감은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한번 타보니까 진짜 이거는 좀 반하지 않고는 못 빼길. 왜 자이언트에서 뒤쪽에서 비앙키를 타시는 분이 로테이션에 합류를 하지 않겠다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오른쪽 제가 빠지는 라인으로 이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일단 로테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라인을 버거님 뒷자리로 이동을 해주고 콜 사인을 외쳐주면 버거님이 무리 없이 세 번째 자리로 안전하게 끼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합류할 때 언제 합류해야 될지도 모르고 라인이 겹쳐서 위험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비앙키를 타시는 분께서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브레이브 팀인 더더마 그리고 버거 이렇게 2명과 스캇을 타고 계시는 팀킬의 형민님, 요렇게 3명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낙타등 구간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택 포인트를 잡고 혼자 도망을 가볼지 아니면은 버거님이나 형민님 둘 중에 한 분만 붙여서 2명이서 갈지를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평소에 저의 폼과 저의 그 기재였다면 찢고 가는 건 아마 무리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초반에 제가 KDEX의 인터벌에 굉장히 반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충만했고, 실제로 그 같은 파워 대비 훨씬 가속이 빠른 걸 확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형민님 뒤로 버거님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뒤쪽에 제가 어택할 거를 알고 있으니까 괜히 뒤쪽으로 왔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는 앞쪽에 위치해서 제가 어택하는 걸 바로 물고 가려고 하는 버거님의 포지션이죠. 이쯤에서 제가 어택을 한번 날리게 됩니다. 근데 가속 자체가 확 치고 가죠. 이게 무게도 훨씬 가벼워요. 보라 울트라보다 200g 정도 가볍고 강성 자체가 훨씬 강하다고 저는 느껴져서 제가 토크를 싣는 족족 확 제 힘을 다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서 혼자 가는 거는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마지막 낙타 등에서 찍고 가려고 다시 한번 합류를 시킨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코너링 같은 경우에도 튜블리스다 보니까 그냥 별 무리 없이 쭉 눕힐 수도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훅리스 휠은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감은 뭐 지금도 사실 있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뭐 그렇게 오히려 좀 더 강하고 강하게 받쳐주고 다운힐 코너 할 때도 좀 더 접지가 잘 되었습니다. 이거는 튜블리스다 보니까 가능했던 거죠. 여기가 이제 분원리 마지막 낙타등인데요. 여기에서 버거님이 로테이션을 넘겼는데 다 같이 힘든 입장이다 보니까 강하게 리드를 하고 계시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주고 왼쪽 라인으로 어택을 하면서 근데 지금 봐도 이거 휠 진짜 달라요. 저는 사실 좀 체감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KDX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그냥 확 됩니다. 확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분원리 구간에서는 낙타 등에서의 인터벌, 그런 어택이라든지 강력한 토크를 실었을 때 반응성, 그리고 항속 능력을 체크를 했을 때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써본 휠 중에는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CU를 포함해서 최상급 휠들을 많이 써봤지만 KDX 울트라가 제 기준에는 가장 몇 시간 안 써봤습니다만 제일 가장 강력했고요.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은 50mm 림임에도 불구하고 60mm 휠보다 더 항속 능력이 좋았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가장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터벌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제일 좋은 휠이 아닐까. 제가 인터벌을 치는 족족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가속을 쫙 해주다 보니까 분원리 같은 낙타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KDX 휠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휠 스포크 형상 자체도 좀 다르죠. 근데 이게 보라 울트라 WTO의 오너분들도 있으시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타이어 자체가 다릅니다. 슈발베 1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용 타이어는 아니죠. 그냥 마일리지가 길고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는 타이어고 KDX에 장착이 되어 있는 에어로 튜블리스 모델과 가격 차이도 제법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타이어 자체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KDX 울트라가 보라 울트라 WTO보다 압도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감히 평가 내리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했고 다른 변수 타이어나 튜브 같은 변수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KDX 울트라를 과연 400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구매할 가치가 있느냐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동호인은 결국에는 하차감이잖아요. 이게 KDX 울트라의 그 외관, 하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근본, 캄파놀로의 그 디자인이랑은 좀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성능만 고집한다면 저는 다시 만약에 휠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KDX를 고를 것 같고요. 성능이 아니라 다른 룩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 있죠. 훅리스가 가장 큰 위험 요소긴 하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다음에 KDX를 좀 더 많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보라울트라 WTO 오너 분들, 저도 오너거든요. 이거 제 돈 재산으로 지금 2년 동안 만족하면서 쓰는 휠인데 좋은 일인데요. KDX를 사용해 보니까 다르게 체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리뷰를 해 봤고요. 레이스 세팅으로 바꿨을 때 저는 보통 피제로, 피렐리 피제로 모델을 쓰거든요. 그 모델을 썼을 때는 체감하기 힘들 정도의 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KDX라든지 보라울트라라든지 휠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